탄소화합물이라고 하면 되고, 네, 했어요? 어디까지 했어요? 탄소화합물? 아, 그래? 31쪽부터 33쪽? 아, 그러네. 31쪽부터 33쪽. 기본 문제, 32쪽부터요? 31쪽부터요? 여기 문제풀이 영상으로 요거는 보강 대체할게요. 여기는 31에서 33. 요거는 좀 기본 문제만 할까? 네, 일단 기본 문제만 하겠다 그러면. 기본 문제만 하고요. 적용 문제는 보강으로 대체할게요. 기본 문제는 하겠습니다. 자, 탄소와 탄소 결합에 대한 설명이다. 탄소 원자는 전자수가, 원자과 전자수가 4개입니다. 원래 전자는 6개고요. 원자의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는 4개야. 그렇게 되면 다른 원자와 최대 4개의 공유결합을 해요. 4개의 공유결합 하고요. 탄소 원자 사이의 결합은 약해서 탄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은 실온에서 반응을 잘한다. 틀렸는데, 뭐, 대표적인 예로, 뭐 다이아몬드 이런 거는 이거 탄소로만 되어 있어요. 근데 엄청 강해, 그쵸? 네, 엄청 세. 그래서 이거는 틀리고 탄소 결합이 되게 세요. 네, 잘 안 끊어져 원래. 네, 잘 안 끊어집니다. 반응을 잘한다. 이거 틀렸고, 탄소 화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게 화합물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원소들이 결합을 하고 있어야 돼. 다른 원소들하고. 화합물이기 때문에 탄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이 탄소 화합물이 되는 건 아니죠. 탄소 외에 뭐 이제 수소나 뭐 산소나 질소나 뭐 이런 애들이랑 결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은 대표적 탄소 화합물의 애다. 물은 탄소가 있지도 않고, 그쵸? H2O잖아요. 탄소가 있지도 않아.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탄소 화합물에는 뭐 비누, 밥, 플라스틱, 이거 비누도 탄소 화합물이고 밥도 탄소 화합물이고 플라스틱도 탄소 화합물이고.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무슨 쇠붙이 빼고는 웬만한 건 다 탄소 화합물이에요. 뭐 종이, 뭐 사람, 피부, 머리카락, 뭐 손톱, 뭐 발톱, 뭐 이런 거 다 탄소 화합물이야 진짜로. 그래서 탄소가 엄청 중요한 물질입니다. 세 가지 탄소 화합물에 대한 자료이다. 기억에서 디귿에 알맞은 내용을 써라. 자, 메테인 화학식 몰라도 되는 게 아니고 알아야 돼. 메테인이 CH4예요. 가정용 연료로 씁니다. 이게 에테인에 알코올이 붙은 거여서 에탄올이라. 에탄올. 여기를 에테인 뭐 이래. 에테인, 에탄올. 뭐 영어로는 원래 뭐 에센올 뭐 이럴 거야.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표기상 그냥 에탄올이라고 하죠. 손소독제로 사용되고, 아세트, 여기 하여튼 요런 부분은 아세트라고 하는데, 아세트산인데 이게 아세트산. 아세트산은 이제 주로 식초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식초의 뭐 원료라고 할까? 식초의 원료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만 있으면 이거를 빙초산이라고 해요. 아세트산을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빙초산이에요. 빙초산. 근데 그거를 이제 물하고 희석을 시키면 식초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일상생활에 이용되는 어떤 탄소 화합물에 대한 설명이다. 이 물질이 무엇인지 쓰시오. 원유에서 분리되는 나프타를 원료로 합성한다. 뭐 합성한다. 작은 단위체를 연속적으로 결합시킨다. 가볍고 외부 이런 거에 강하다. 열과 전기 잘 통하지 않는다. 아, 플라스틱이네. 플라스틱이고요. 건축자재 이런 데도 많이 사용된다. 가전제품, 생활용품에 많이 사용된다. 플라스틱. 자, 탄소 화합물인 거 녹말
탄소 화합물이 맞고요. 아스피린 약 대부분 탄소 화합물이 약. 스테인리스 뭐 어떤 금속 재질이잖아요. 이거는 아니고 나일론 탄소 화합물입니다. 금속 재질 빼고는 웬만한 건 다 탄소 화합물이에요. 탄소 화합물에 대한 설명이다.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살리실산과 아세트산을 반응하여 만든 최초의 의약품이 아스피린은 원래 상품명인데 그러니까 아스피린이라고 알고 있으셔도 돼요. 해열제 진통제로 쓰인다. 아스피린. 옛날에는 아스피린 많이 먹었어요. 요즘은 대부분 타이레놀인데 아스피린을 실제로 많이 먹었습니다. 개념 적용 문제 32에서 33은 안 한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꼭 풀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32에서 33문제. 자, 그 다음에 탄화수소도 탄소 화합물의 일종이야. 근데 탄화수소라고 이제 이렇게 묶어가지고 불러요. 탄화수소라고 묶어서 부릅니다. 연료로 많이 쓰여요. 연료로. 메테인, CH4 이런 거. 프로페인, C3H6 맞나? 아니네. 8개 있어야 되네. 8개 있어야 되네. 요런 거. C4H10 뷰테인 요런 거. 그 다 특징이 뭐야? 탄소 수소만 있어요. 탄소 화합물은 탄소 수소 뭐 산소 뭐 이런 것도 막 들어갈 수 있는데 탄수화물은 탄소와 수소로만으로 이런 만자가 중요한 거예요. 탄소와 수소만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탄소 원자 사이의 결합과 구조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탄수화물 아니 탄화수소 탄소와 수소만으로 이루어진 물질. 자, 그러면 탄소랑 수소만 있으니까 뭐 몇 개 되나 싶은데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결합 방식이 엄청 다양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결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크게 이제 분류를 하자면 사슬 모양의 탄화수소가 있고 고리 모양의 탄화수소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사슬 모양이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 사슬이 쭉 이어지는 거잖아.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야. 쭉. 그냥 일렬로 쭉 이어지는 거 이렇게 쭉. 이런 거를 사슬 모양이에요. 사슬 모양. 근데 이게 뭐 이론적으로는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10개부터도 되고 뭐 100개부터도 되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쭉 연결돼. 쭉 계속 사슬 모양, 사슬처럼 그럴 수가 있고, 근데 얘가 요 끄트머리가 요 끄트머리가 요렇게 연결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고리가 되는 고리. 사슬 모양도 있고 고리 모양도 있다. 사슬 모양과 고리 모양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포화 탄화수소와 불포화 탄화수소로 나눌 수 있다. 이게 포화가 뭐가 포화가 되는 거냐면 이게 수소가 포화가 되는 거. 수소가 포화가 되는 거예요. 포화됐다라는 말은 이제 최대로 들어갔다라는 거야. 근데 포화가 되려면 단일 결합만으로, 만자가 중요해 얘들아. 단일 결합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은 포화탄화수소라고 해요. 어렵지 처음에야. 이게 유기화학 분야거든 사실. 뭐 니네가 이제 이공계 쪽으로 만약 간다, 뭐 의학이나 약학 간다. 그래도 유기화학은 다 돼요 사실. 문과 빼고는 웬만한 학과는 다 유기화학 배웁니다. 뭐 건축과는 안 배울 수도 있겠다. 뭐 그런 데 빼고는 웬만한 공대, 뭐 약대, 뭐 의대 이런 데 다 와가지고 화학과 와가지고요. 유기화학 배워요. 요렇게 쭉 되어 있으면은 수소가 포화가 된 거야.
최대한 들어가는 거, 최대한. 이게 포화가 돼, 포화. 근데 요 수소랑 만약에 요 수소랑 이렇게 떨어지면서 탄소는 결합 몇 개 해야 돼요? 4개 해야 돼요, 4개. 하나, 둘, 3개 했지. 이렇게 하면 4개지. 요 얘를 보면 하나, 둘, 셋, 넷이지. 요래도 돼. 요래도 되는데 수소가 불포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결합이나 봐봐요.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있으면 불포화 탄화수소야. 왜냐면 수소가 와가지고 또 여기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는 단일 결합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뭐야? 포화 탄화수소. 다중결합이 있으면 불포화 탄화수소가 돼요. 수소가 더 들어갈 수 있다. 자, 지방족 탄화수소와 방향족 탄화수소. 지방족은 방향족이 아니면 지방족인데, 방향족은 뭐냐면 이제 향기가 난다라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 벤젠 고리가 있지 않으면 지방족이고, 벤젠 고리가 있으면 방향족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와가지고 누가 향을 선물해줘가지고 향을 펴놨는데 냄새가 막 나거든요. 어떤 향수 냄새 있죠. 그런 거는 대부분 벤젠 고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도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것도 이 벤젠 고리가 들어가게 한데, 구조에 따라 요런 걸 벤젠이라고 해요. 벤젠. 요런 게 들어가 있으면 아무튼 방향족이야. 이렇게 돼 있죠. 하여튼 예전에는 향기가 나는 물질로 의미했으나 현재는 벤젠고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방향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벤젠골이라고 합니다. 벤젠. 그럼 향기가 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자체로는 엄청 위험하네. 사실 발암성 물질. 요거 자체로는. 근데 여기에 뭔가 다른 게 붙어가지고 그러면은 괜찮은데 이것만으로는 이제 막 암을 유발하죠, 사실. 그래서 이제 구조를 보면 이제 탄소에 수소가 하나 붙어 있고 여기 이중결합이나 단위결합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게 특이한 애들. 이 구조를 발견한 사람은 이제 또 노벨상 탔죠. 요렇게 생기네, 요렇게 생기네. 근데 얘 특징이 뭐냐면 원자가 같은 평면에 있어요. 얘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얘가 한 평면에 있어요. 한 평면에 전부 다 원자들 다. 이것도 평면 같이 생겼거든. 이것도 보면은 평면 같은데 얘는 사실 평면이 아니에요. 평면이 아닙니다. 얘는 평면인데 뭐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한 평면상에 존재하는 탄화수소, 요런 게 이제 벤젠의 특징입니다. 여기는 좀 이게 그냥 뭐 한 방에 다 외우기는 어렵고 그냥 이렇게 봐두는 거야. 이렇게 이런 거구나. 탄화수소는 포화탄화수소와 불포화탄화수소로 나눌 수가 있다. 포화탄화수소는 뭐? 단일 결합만. 근데 불포화탄화수소는 이중이나 삼중결합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포함하는 거예요. 이중이나 삼중결합을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포화탄화수소 중에 사슬 모양이 있고, 사슬 모양은 쭉 되는 거, 쭉. 이름을 알케인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좀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하여튼 다 외우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뭐 이런 거구나. 요 정도. 고리로 돌아가 있으면 이제 이게 사이클로라는 말이 붙어요. 뭐 하여튼 사이클로엑세인 뭐 이렇게 돼. 이름이. 그 다음에 불포화탄화수소에는 이중결합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사슬 모양인데 이중결합이 있으면 이중결합이죠. 그러면은 끄트머리가 N으로 끝나요. N. 알켄 이렇게 뭐 이래. 삼중결합이 있잖아. 그럼 아인으로 끝나요. 에타인 이래요. 하여튼 전미사가 달라서 그래. 그러니까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런.
근데 고리 모양으로 있는 애들 중에 벤젠에 있으면 방향족이고, 이건 벤젠이 아닙니다. 이거는 벤젠은 이게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여기만 있잖아. 여기만. 요러면 또 아니야. 이거는 그냥 이중결합 있으면 알켄으로 끝나거든. 알켄, N으로 끝나거든. N. 하여튼 뭐 이런 애가 사이클 이렇게 뭐 이런 애가 된다. 이런 거구나. 그냥 이 정도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사슬 모양 탄화수소를 이게 뭐 흥미가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뭐 유기화학 이런 것도 잘 하는 거고요. 또 그런 거다. 사슬 모양 탄화수소는 세 종류로 구분하시면 되는데, 단일결합만으로 되어 있는 애가 있어요. 그런 애들을 알케인이라고 하고, 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메탄가스가 요즘에 메테인이라고 부르고, 메테인, 에테인, 펜테인. 제일 유명한 건 뭐 뷰테인이에요. 뷰테인, 부탄가스. 그렇게 뭐 에인으로 끝납니다. 에인으로 끝나는데, 특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슬형으로 그림은 이렇게 그리는데 실제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입체적으로 생긴 이유가 있는데 입체적으로 생겼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면 정사면체야. 그러니까 구조가 이제 정사면체고, 정사면체고 각도는 109.5도예요. 정사면체 원래 각도가 109.5도입니다. 이게 그렇구나. 이렇게 이 정도.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에테인은 2개 붙으면 에테인, 3개 붙으면 프로페인. 프로판가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프로판가스. 뷰테인은 4개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쭉 단일결합만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알케인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넘기셔서, 자, 알케인은 이제 이렇게 사슬형이야. 사슬형. 근데 이 사슬형 중에서도 이게 뷰테인이면은 탄소가 4개거든요. 탄소 4개. 그 다음에 수소는 10개인데, 요거 일반식은 얘기를 안 했네. 일반식은, 미안해, 다시 한번 볼게요. 일반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게 탄소가 이렇게 쭉쭉 붙어가는 거거든요. 탄소는 결합을 4개를 하잖아요. 이 가운데 있는 애들은 수소가 2개씩 붙어요. 이해 가시죠? 그렇죠? 끄트머리는 일단 2개가 붙은 다음에 여기 하나씩 더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탄소가 만약에 N개가 있으면 수소는 일단 2N개가 있어요. 왜냐면 수소가 2개씩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끄트머리 2개가 있죠. 따로 2개 더 해줘야지. 이렇게. 요게 응? 알케인의 일반식이에요. 일반식. 그 N이라는 게 이제 되게 많을 수 있다라는 거. 뭐 10개, 20개, 뭐 25개 막 이렇게 있다라는 거. 기름에 주로 이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뭐 요런 애들이, 요런 알케인이 주로 이제 기름 성분이 됩니다. 사실. 뭐 휘발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넘겨서, 그러니까 얘가 일반식이야. 만약에 1이다 1 N이 그러면 4지 4 CH4 되는 거죠. 2다 6이죠. 여기 6 그러면 에테인 되는 거고, 3이다 이렇게 되는 거 프로페인. 이게 일반식입니다. 그래서 탄소가 4개 있으면은 뷰테인인데, 그럼 수소가 10개 있잖아요. 이거를 왜 이렇게 꾸불탕 그리냐면, 이게 원래 이 구조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게 전부 다 뭐야? 이제 109.5도가 되면서 입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라고 해서 얘들아 이렇게 그렸다라고 해서 이게 각도가 90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봐야 돼. 입체적으로 90도 아니고요. 이거 109.5도입니다. 근데 노말 뷰테인은 일렬로 연결된 거고 아이소 뷰테인은 여기가 여기 이렇게 바뀐 거야. 이런 식으로. 응? 근데 이게 특이하게 분자식은 둘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얘가 탄소 4개에 수소가 10개 있는 거 똑같아요. 똑같은데 가지가 달린 애가 있고 그냥 쭉 연결되는 거 있고, 가지가 달리면 봐봐요.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같아요. 이게 다르죠. 달라. 그러면 이런 성질이 다르면 이걸 같은 분자라고 하냐? 다른 분자가 되는 거예요. 이 둘이. 이 둘은 같은 분자가 아니야. 분자식은 같아도 결합하는 방식이 다르잖아. 그럼 성질이 달라져. 그 둘이 다른 분자예요. 그런 애들을 이성질체라고 해요. 이성질체. 성질이 다르다. 이가 뭐 다를 입자인데 성질이 다르다. 분자의 구성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아서 분자식이 같아. 분자식이 다 이렇게 같아. 그래도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성질이 다르다. 분자식이 같은데 구조가 달라서 성질이 다르면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근데 점점 더 이제 어려워지네요. 구조 이성질체는 구조가 다른 거, 구조. 결합하는 방식. 펜테인이 있는데 쭉이 있고 가지 하나가 있고 이런 애가 있어요. 네오펜테인이 있어요. 그거 달라요, 진짜로. 이러면 다르네. 그래서 다르구나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수백만 가지 이상의 탄소 화합물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이와 같이 탄소 화합물에 결합하는 방식이 다르면 이성질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얘가 다른지는 지금은 설명 안 할 건데, 하여튼 이렇게 결합하는 방식이 다르면, 방식이 달라지면 성질이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뭐라도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거 사실. 분자는. 아까는 알케인 했는데, 지금도 알케인이네. 알케인은 봐봐요. 탄소수가 늘어날수록 분자가 커지는 거죠. 녹는 점, 끓는 점이 어떻게 돼? 이렇게 증가해요.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이 밑으로 오네요. 요거만 하면 되겠다. 여기 뷰테인까지는 상온에서 기체야, 기체. 끓는 점이 마이너스 0.5도씨니까 한 25도씨 되면 안 끓을 거 아니야. 끓었을 거 아니야. 미안해. 끓었을 거 아니야. 그쵸? 기체고, 여기서부터는 액체야, 액체. 자, 그래서 분자량이 증가할수록, 어려운 말들 다 있는데, 여기 지금. 분자량이 증가할수록 표면적이 증가하여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인력이라고 보시면 돼, 인력.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 커지기 때문에, 분자량이 크면 인력이 크니까 서로 떼놓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체였던 애가 액체가 되고 액체였던 애가 고체가 되고 이런 식으로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요거를 구체적으로는 화2에 나와 사실. 이게 왜 진짜 이렇게 되는지는. 근데 아무튼 이게 다르다. 이게 끓는 점이 다르다. 이렇게 네오펜테인 구조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애들은 서로 접촉하는 면적이 적어가지고요, 서로 잡아당긴 힘이 작아. 그러니까 잡아당긴 힘이 작으니까 끓는 점이 낮아요. 그 기체가 되게 더 쉽죠. 근데 이렇게 노말 펜테인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있으면 서로 이렇게 접촉을 많이 하고 인력이 세죠. 그러면 이제 액체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분산력이라고 해요. 원래 분산력. 뭐 시야 확장은 요 내용 사실 화투 내용이어가지고. 하여튼 분자량이 크면은 뭐야? 끓는 점 이런 게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서로 잡아당긴 힘이 세지기 때문에. 자, 알케인은 대부분 무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기름 이런 거야, 기름. 그래서 물에 거의 녹지 않아. 액체 상태인 알케인은 서로 잘 섞이며, 그러니까 지네들끼리는 잘 섞이며, 사이화탄소나 벤젠 등과 같은 무극성 용매에는 잘 섞인다. 하여튼 요런 애들은 기름 같은 거예요, 기름. 자, 알켄과 알카인인데, 알켄은 이중결합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중결합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돼. 뭐 이중결합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야. 이중결합을 그냥 포함하면 돼. 알카인도 삼중결합을 포함하면 돼요. 일단은 한 개만 있을 때를 지금 알려주는 건데, 요 일반식이 알케인이 수소수가 2n 플러스 2잖아요. 근데 알케는 이중결합이 생기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자, 요래 썼던 애가, 요래 썼던 이제 뭐 프로페인이 수소 두 개가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결합이 딱 되면은 이게 알켄이거든? 알켄? 그러니까 수소 두 개가 빠지는 거야. 알켄에서 수소 두 개가 빠지는 거야. 요 2n 플러스에서 수소 두 개가 빠지니까 그냥 2n이 되는 거지. 일반식이. 이해 가요? 일반식이 CN에 H2n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알카인은 또 수소 두 개가 또 빠지는 거야. 빠지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전자들이 결합을 이렇게 삼중결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개가 더 빠지는 거지. 일반식이. 일반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애들이 있다. 알켄과 알카인은 알켄은 이중결합, 알카인은 삼중결합. 자, 근데 얘네들이 이제 봐봐요. 이제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은 다른 물질이 첨가되는 첨가 반응이 잘 일어난다. 다 어려운데, 요게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 중에, 너무 어려운 얘기였나?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잘 끊어져요. 둘 중에 하나는. 내가 아까 탄소 결합이 되게 강하다라고 했잖아요. 하여튼 시그마 결합이 있고 뭐 이제 파이 결합이 있는데, 하여튼 파이 결합은 잘 끊어져요. 요거 하나는. 그래서 얘가 수소 이런 애가 들어오면 거꾸로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첨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첨가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거 뒤에 나오겠죠. 뒤에 나오네. 잠깐 여기 먼저 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중결합에 수소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첨가. 그래서 에텐이었던 애를 에테인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 첨가 반응이 일어나는데 만들 수 있고, 근데 수소를 넣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브로민을 넣는다. 그럼 요런 애가 만들어져요. 요런 애가. 첨가 반응이 돼서. 그러니까 화학은 어떤 분자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 요런 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첨가 반응이 잘 일어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구조가, 이게 또 평면구조예요. 이게 또 평면구조. 평면구조입니다. 왜 평면구조인지는 이제 2학기 때 화원에 나오긴 하는데, 하여튼 화원의 2학기 과정에서 왜 평면구조인지 나와. 평면구조다. 평면구조. 120도 각도다. 약 120도. 아까 전에 메테인은 몇 도라고 했어요, 이거? 4면체 구조 몇 도라고 했어요, 이거? 109.5도거든요. 근데 평면구조가 되면 삼각평면 같은 거여가지고, 이게 정삼각형은 아니기 때문에 딱
120도는 아니라고 써져 있는 건데 약 그래도 120도 정도의 결합각이 나옵니다. 이렇게. 평면 구조다. 자, 그래서 얘는 봐봐, 얘는 단일 결합만 되지. 이거 하나, 둘, 셋, 넷. 그럼 얘는 요 애는 사면체 구조인데, 요 애는 109.5도인데, 얘를 중심으로 보면 하나, 둘 이렇게 여기 이중결합 있죠. 얘를 중심으로 보면 얘 120도. 여기 120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요런 게 에테인의 이중결합이 있고, 원자들이 하나의 평면에 다 있잖아요. 하나의 평면에 다 있잖아. 이 하나의 평면에 있잖아요. 이 평면 구조, 이거 에테인. 에테인은 평면 구조가 아니라 에테인은 입체 구조고요. 요게 이제 메테인, 정사면체. 근데 프로페인은 에타인은 삼중결합이 있으면 이렇게 삼중결합, 이렇게 직선형 구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요 이중결합 있는 거 하나에 설마 여기 뚝 떨어지면서 여기 이게 딱 떨어지면서 여기 붙는 거 이렇게. 요런 애가 만들어져요. 여기는 정사면체, 여기는 평면. 그 다음에 자, 알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응성이 크다. 왜냐면 이중결합 중에 하나가 잘 끊어집니다, 진짜로. 예, 거기에 들어가요. 첨가 반응을 합니다. 첨가 반응이 있고 치환 반응이 있는데 하여튼 첨가 반응이 잘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브로민수 탈색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 이 브로민이 원래 젓갈색으로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사실은. 이거는 남자들한테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정자수를 감소시킨대, 예, 브로민이. 그래서 요거 실험할 때는 남자들은 나가 있으라고 하고 실험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기는 하는데, 얘가 이중결합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젓갈색인 브로민을 넣었을 때 첨가 반응이 일어나면서 브로민 색깔이 없어져요, 무색으로. 그래서 브로민수에 뭘 넣었는데 없어져. 이러면은 얘가 이중결합이 있다라는 뜻이야, 이 물질이.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삼중결합도 돼요, 사실. 삼중결합에도 첨가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브로민수 탈색 반응이 일어났다, 이 말은 단일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일결합은 첨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중결합이긴 해도 탄소, 산소의 이중결합은 첨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아무튼 브로민수 탈색 반응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이중결합 또는 삼중결합이 있다라는 거. 탄소 이중결합 또는 탄소 삼중결합이 있다라는 거. 단일결합은 아니다. 뭐 이런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뭐 여러가지 예가 나온 거야. 산촉매 하에서 이 물을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요 수소 하나가 여기 붙고 얘가 요렇게 붙으면 요 애가 돼요. 에탄올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합성해서 만드는 거예요. 에탄올은 옛날에는 다 발효해야 돼. 발효. 에탄올 얻고 싶으면은 열심히 곡물 이렇게 채취에다가 이렇게 뭐 누룩 같은 거 이렇게 빚어가지고 한참 기다려야 돼. 그 에탄올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런 거를 석유에서 가져다가 공장해 가지고 한꺼번에 막 만들 수 있어요. 에탄올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탄올을 이제 풍부하게 쓸 수 있죠. 물론 이제 먹는 거는 발효해서 만들지. 먹는 거는 뭐 안 좋은 성분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공업용 에탄올은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뷰텐, 여기 텐으로 끝나는 이중결합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하나라도 구조가 다르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얘도 뷰텐이고 얘도 뷰텐인데, 원뷰텐은 첫 번째 탄소에 이중결합 있는 거고, 투뷰텐은 두 번째 탄소에 이중결합 있는 거고. 그러면 또 달라. 다르면. 그래서 요것도 구조 이성질체. 구조가 달라서 이제 구조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알카인은 삼중결합이 있는 거고요. 삼중결합이 있으면 이게 180도 각도가 되면서 직선형이 됩니다. 이게 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카인 중에 요런 애들은 이제 원래 명칭은 에타인인데 아세틸렌이라고도 더 많이 불려요. 얘는 옛날부터 아세틸렌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아세틸렌이라고 불리고 명칭을 정하는 기준에 따르면 에타인이라고 부르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이제 이런 구조가 있다라는 거죠. 요 삼중결합 여기 요거에 수소 이렇게 떨어지면서 메틸기가 계속 붙어 이렇게. 이런 분자가 있는 거죠. 이런 분자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는 사면체 구조, 여기는 180도 선형 구조가 됩니다. 요것도 명명법에 관한 건데, 뭐 대학교 가면 배우겠지만 명명법은 그래서 다르다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이게. 자, 얘도 마찬가지로 첨가 반응이라 첨가 반응. 한 개는 강한 결합이고, 한 개는 시그마 결합이고, 두 개는 파이 결합인데 약한 결합이다. 그래서 약한 결합이 끊어지면서 첨가 반응이 두 번 일어날 수가 있죠. 왜냐면 이제 여기서 한 번 첨가가 되고 또 한 번 첨가가 되면 되니까. 삼중결합 중에 하나가 끊어지면서 이런 게 첨가가 되고 또 첨가되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브로민수 탈색 반응도 일어나고요. 아세틸렌에다가 물을 첨가하면은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하는 이런 물질을 만들 수가 있다. 요런 식으로 요렇게 물이 들어갔을 때 여기 수소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요런 애를 만들 수가 있다. 물론 요거 하나 뭐 빠지긴 해야 되네. 요런 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리 모양의 탄화수소. 고리 모양은 그러니까 메테인이 고리가 될 수는 없어요. 얘는 얘밖에 없고, 에테인도 고리가 될 수는 없어. 얘는 고리 안 됩니다. 근데 3개부터는 이렇게 고리가 될 수 있어요. 3개부터는. 이런 식으로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상당히 불안정한 애긴 한데, 그래서 고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리가 이런 식으로.
여기 고리가 있죠, 고리, 그쵸? 고리가 있죠, 이렇게. 예. 다른 원자가 끼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게 뭔가 싶은데, 여기에 탄소가 다 있는 거야, 여기. 여기에 탄소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그냥 안 그리는 거야, 이게. 다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생기면, 사람들은 이제 알아요. 이제 뭐, 대학생들은 알아. 아, 여기 탄소 있다는 거 아십니다. 여기도 여기 뭐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여기 탄소 있는 거예요. 탄소 다 있는 겁니다. 꺾어지는 데마다 탄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리 모양은 일반식이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알케인은 En 플러스 2였잖아요. 근데 고리가 되려면 끄트머리 수소들이 빠지면서 결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소 두 개가 빠지는 거야. 여기 수소 두 개가 빠지면서 요게 결합돼야 돼, 이렇게. 그래서 원래 이거에서 고리가 되면 어떻게 돼?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중결합 있을 때도 요런 게 일반식이었어. 그러니까 고리 모양의 사이클로 알케인과 알켄이죠. 알켄이랑 사이클로 알케인이랑 일반식이 같아요. 자, 여기 그 얘기가 써져 있는 거. 일반식은 이건데, 사슬 모양의 불포화 탄화수소인 알켄과 일반식이 같다. 그래서 요게 사이클로 알켄은 보통 결합선만을 나타낸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탄소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요 모양인 거, 요 모양. 사이클로프로페인, 사이클로뷰테인, 사이클로펜테인. 그리고 사이클로헥세인은 이렇게 생긴 게 사이클로헥세인이야. 이렇게 그리면 그려보세요. 이렇게 생긴 게 사이클로헥세인이야. 사이클로헥세인은 이렇게 육각형. 근데 알고 보면은 육각형이 아니에요.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면 육각형일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는 입체구조예요. 전체적으로 입체구조입니다. 요 결합각이 몇 도냐면 109.5도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뭐 보트형, 의자형 이렇게 있다. 네. 의자형은 이렇게 의자에 앉은 것 같은 의자형, 보트형 이런 게 있어. 자, 요 각이 왠지 120도일 것 같잖아요. 그림만 보면, 그쵸? 근데 이게 입체 구조기 때문에 이거 109.5도야. 109.5도입니다. 120도 아닙니다. 자, 사이클로 알켄은 사이클인데 알켄이니까 이중결합이 하나 있는 거야. 사이클로 알켄은 사이클인데 이중결합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불포화 탄화수소이면서 고리형이야. 불포화 탄화수소이면서 고리형이다. 너무 자세하게는 안 하고 있어요. 방향족 탄화수소. 방향족은 벤젠고리를 포함한다. 근데 벤젠고리의 식이 이거예요. 탄소 6개, 수소 6개. 탄소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소 6개. 그리고 얘네들은 이중결합, 단일결합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있다. 요렇게 그리거나 아니면 요렇게 그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려도 돼요.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너무 어려운 말들 다 많은데, 막 공명구조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이런데, 그냥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런 분자가 분명히 존재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구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분자는
왜 이런 이상한 성질을 띠냐 이런 게. 케플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구조를 생각해내요. 이게 볼 수가 없어요. 이거 보는 게 아니야. 어떻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꿈을 꿔가지고 꿈에서 뱀들이 서로 꼬리를 물고 있는 그런 꿈을 꿔. 그래서 이런 구조인지 몰랐거든요. 예. 뱀들이 서로 꼬리를 물고 돌고 있어. 그랬대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거를 상상해낸 거죠. 꿈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랬을 거다, 이제 무의식적으로 뭔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구조는 되게 일단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된 애가 되게 안정한 구조예요. 안정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벤젠 이 구조를 깨지를 않아요. 이게 되게 안정한 구조입니다. 이 전자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사실. 그러니까 저번에 통합과학 같은 거 배울 때 이제 뭐 그래핀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래핀에 그림이 이렇게 다 단일 결합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알고 보면 이게 이중결합, 단일결합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들이 요 사이를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전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전자가 요렇게 한쪽에 몰려 있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전자들은 몰려 있으면 지네들끼리 막 밀쳐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런 구조가 돼서 전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은, 전자가 어려운 말인데 하여튼 이렇게 써놔. 그냥 전자가 비편제화되어 있어서, 그래서 안정한 구조가 돼요. 전자가 비편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구조가 되면 안정한 분자가 되고 안 깨집니다. 이게. 자, 좀 어려운 얘기인데, 처음에는 얘네들이 공명구조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공명이라는 게 원래 서로 울리는 거거든. 왔다 갔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된다. 이게 왔다 갔다. 근데 그러면 이 공명구조라고 하면은 있잖아요. 이 분자의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의 이 길이가 달라요, 사실. 이중결합이 짧고 단일결합이 좀 길어. 그러면은 이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요 결합 길이를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실험을 하면은 이게 이중결합 길이보다는 조금 길고 단일결합 길이보다는 조금 짧아. 그래서 이런 게 아니라 요런 구조구나. 그러니까 요게 더 맞는 그런 설명이야, 사실. 흥미가 있는 친구들 책을 좀 잘 읽어보시면, 탄소 결합은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의 중간 정도 결합으로 6개 탄소 원자 사이에 모두 동일하다. 이것은 전자들이 어느 한 탄소 원자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잘 펴져 있기 때문이다. 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걸 공명이라고 하고, 공명구조를 갖는 분자는 안정하다. 자, 그리고 요거 좀 읽어두시면 그런갑다,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안정하다라는 건 중요해. 안정하다. 전자들이 잘 펴져 있다. 펴져 있다가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얘 특징이 뭐냐면은, 자, 동일 평면상에 존재한다, 원자들이. 그 다음에 탄소 사이에 모두 결합 길이가 동일하다. 그 다음에 결합각은 120도로 같다. 자, 어려운 건데 좀 빨리빨리 하면서 뇌
좀 부담을 좀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잘 봐라. 여기 탄소가 있는 거고요. 여기 다. 여기 수소도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건데 그냥 안 그린 거고. 얘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다 있는 거야. 이중결합이 치환 반응을 한다, 첨가 반응을 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아까 전에. 이중결합이 있으면, 이중결합이 있으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첨가 반응을 한다, 이렇게 첨가 반응을 한다. 그럼 이게 첨가 반응이 되면은 여기 이중결합이 없어지면서 돼야 돼요. 첨가 반응이 되면. 근데 그러면은 이 공명구조가 어떻게 되겠어? 이 이중결합이 없어지면 깨지는 거야. 이 안정한 구조를 안 깨기 위해서 얘는 특이하게 이중결합이 있는데 첨가 반응하는 게 아니라 첨가 반응하지 않고 안정한 공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소 원자가 떨어지면서 다른 원자가 달라붙는 결합을 하는 치환 반응이 일어나요. 치환 반응. 그러니까 이건 안 깨고 그냥 수소 대신에 얘가 붙었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치환됐다. 치환됐다. 수소 떨어지고 얘가 붙었다. 그렇게 톨루엔이라는 거 만들 수가 있다. 벤젠은 톨루엔을 만듭니다. 이거 치환 반응이에요. 치환 반응. 방향족은 치환 반응을 한다. 나프탈렌 있죠. 나프탈렌. 나프탈렌은 요즘에는 별로 많이 안 쓰는데 원래 옷장에다가 써요. 이거를 화장실 같은 데다도 쓰고. 이거 냄새나. 나프탈렌 냄새. 이 방향족이거든요. 물론 그게 뭐 좋은 건 아니야. 이게 벌레들을 이게 내쫓고 이런 냄새가 납니다. 안트라센, 페난트레인, 뭐 벤조피렌,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방향족. 이런 애들이 있다. 자, 메틸기가 두 개를 붙은 거를 이제 하나 붙으면 톨루엔인데 두 개 붙으면은 자일렌이라고 해요. 자일렌. 두 개 붙으면 자일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 바로 옆에 붙은 거랑 한 다리 건너뛴 거랑 두 다리 건너뛴 거랑 달라요. 달라 이게 또. 그래서 얘네도 이제 구조 이성질체. 자일렌은 염료나 살충제나 의약품으로 많이 쓰인다. 아마 자일리톨,도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이거 자체로는 위험한 거예요, 원래는. 근데 뭐 다른 게 붙어서는 이제 뭐 그런 약효과가 날 수도 있죠. 다 했어. 탄화수소 유도체,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냐, 탄화수소는 탄소랑 수소만으로 결합한 거라고 했죠. 탄소, 수소만 있는 건데 유도체는 그거 말고 다른 애가 또 붙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기본은 탄화수소인데 거기에 OH기, 하이드록시기, 이게 붙으면 에탄올, 우리 많이 쓰는 에탄올, 메탄올, 하이드록시기가 붙으면. 근데 우리는 에탄올은 먹어도 되긴 해. 죽지는 않아. 뭐 얼굴은 빨개지고 뭐 술을 취할 수 있는데 메탄올을 먹으면 죽어요. 장님이 되거나. 그러니까 같은 알코올이라고 막 먹는 거 아니야. 왜냐면 우리 분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탄올은 뭐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죽지는 않는데 메탄올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랬던 적이 뭐 있나봐. 하여튼 뭐 화학 실험실 이런데 뭐 알코올이라고 써 있으니까 물을 타서 희석을 해서 먹는다던가 그럼 큰일 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는 침수성기야. OH기가 있으면. 근데 요거는 기르면 길어질수록 기름 성분이 더 강해져. 그래서 요게 길면 나중에 물에 안 녹아요. 알코올이 있어도. 요게 있어도. 그런 게 이제 니네가 이제 중학교 때는 이제 지방산이라고 배운댔어요. 지방이 이제 뭐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된다. 뭐 이런 거 배운 적 있잖아요. 거기는 조금 다르구나. 요거는 좀 다르네. 조금 다르고. 하여튼, 길어지면은, 이 꼬리가 길어지면은 물에 잘 안 녹아요. OH는 물에 잘 녹죠.
그리고 나중에 뭐 프로파놀 뭐 이런 것까지는 잘 녹는데 부타놀 뭐 이렇게 되면 안 녹습니다. 뭐 그건 그런 거고. 에탄올 이렇게 생겼고, 메탄올 이렇게 생겼고, 에탄올 이렇게 생겼고, 에테르라고 하는 애는 뭐 이렇게 생겼고, 에테르 이렇게 생겼고요. 예전에는 그래도 고1 때 이런 거 많이 뭐 외우도록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뭐 외우지는 않거든요. 그 에탄올 뭐 이렇게 생겼고,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포르말데하이드 이런 것도 다 발암성 물질인데 뭐 이런 건 알데하이드라고 한다. 케톤이라고 하는 게 아세톤 있죠. 아세톤이 요게 아세톤. 매니큐어 리무버죠. 이런 거 쓰이는 거 매니큐어 지울 때 그런 게 있다. 뭐 은거울 반응, 뭐 알데하이드 반응이 있다. 자, 해봤고 48쪽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여기 넘어갈게요. 탄화수소는 탄소 화합물 중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로만 이루어진 물질이고요. 탄소 원자들의 결합 모양에 따라 사슬 모양과 고리 모양으로 분류가 되고, 탄소 원자 간의 종류에 따라 포화탄화수소와 불포화탄화수소로 분류하고요. 벤젠고리를 포함하면은 방향족, 향기가 난다고 이런 소리고, 포함하지 않으면 지방족. 지방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런 거야. 이렇게 사슬 모양이 많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탄화수소를 포화탄화수소, 불포화탄화수소 크게 나누고, 사슬 모양과 고리 모양 나누고, 불포화 중에서도 사슬 모양이면서 불포화가 있고 고리 모양이면서 불포화가 있는데, 불포화는 이중결합이나 단일결합이 있는 거죠. 근데 방향족은 불포화이면서 벤젠 링을 가지고 있으면 되고, 사이클로헥센은 이거는 벤젠 링이 아닙니다. 이거는 유사하게 생겼지만, 알케인은 이제 사슬 모양은 알케인은 포화탄화수소 쓰면 될 것 같은데, 포화탄화수소이고요. 몸으로부터 구조 이성 교체가 존재한다. 뷰테인부터, 이거는 알려줘야 되는. 뷰테인부터 구조 이성 교체가 존재합니다. 뭔 소리냐면, 메테인은 구조 이성 교체 없고요. 에테인도 없고, 프로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얘랑 바꿨다. 이렇게 꺾어서 그렸다. 이런 식으로 꺾어서 그렸다. 그러면 얘가 이제 뭐 다른 거 아니냐 싶은데,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 똑같은 겁니다. 이게 뭐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뷰테인부터 있어요. 사슬 모양의 불포화탄화수소로 이중결합이 한 개가 존재한다. 여러 개 있어도 상관없는데 하여튼 그리고 얘도 불포화탄화수소고 한 개 이상은 존재해야 됩니다. 삼중결합이 한 개 존재한다. 알케인은 109.5도, 여기는 120도. 알케인은 얘는 180도. 고리 모양의 탄화수소 사이클로헥센, 분자식이 무엇인 사이클로헥센으로 사이클로헥센이구나. 분자식이 이거 6개, H 12개. 탄소 원자 간의 결합각은 사이클로헥센은 109.5도입니다. 사이클로헥센 분자식이 원래 사이클은 이건데 수소 2개가 더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불포화탄화수소이고
탄소 원자 간의 이중결합은 한 개 있습니다. 사이클렉스에는 벤젠 분자식이 탄소 6개, 수소 6개인 고리 모양의 방향적 탄화수소이고, 탄소 원자 사이에 한 개의 수소 원자가 결합되어 있고 무슨 구조를 가지고 있다. 모두 같다네. 공명 구조로 쓰는 거다. 공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어렵죠? 잠깐만 쉬었다가 개념 기본을 하고 적용은 선생님이 영상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갈게요. 머리 아플 것 같습니다. 자, 요 기본 문제는 좀 풀겠습니다. 1번부터 11번? 11번까지네요. 1번부터 11번까지 풀어주시고, 요거 같이 해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슬 모양, 고리 모양, 여기도 사슬 고리가 있긴 한데, 여기 이중결합, 삼중결합, 여기에 알켄이라고 여기 써져 있는 거는 이중결합이 있다라는 소리고, 그쵸? 이중결합이 있다는 소리고, 요거는 이제 고리 모양 중에 이건 방향족이 되겠죠? 아무튼 여기 밑에 있는 애들은 다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B가 불포화 탄화수소가 돼야 되고, 사이클로 알케인인데 캔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단일결합만 있어요. 단일결합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포화 탄화수소고요. 사슬 모양에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사슬 모양에는 이제 알케인, 알켄, 알카인 뭐 이런 게 있어. 아니지, 미안해. 여기 쓰면 안 되네. 알케인만 써야 되죠. 미안해요. 여기에 이제 2중, 3중결이 여기 있으니까. 자, 이번에 다 쓰는 건가요? 쓰는 거네. 그럼 써야 되네. 요거는 알켄 쓰면 되고, 요거 알카인 쓰면 되고. 이렇게 쓰면 되네요. 예. 된 것 같고. 방향적 탄화수소라고 쓰는 게 좋죠. 방향적 탄화수소. 1번 다 쓰는 거구나. 예, 다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X에 대한 자료, X의 분자식을 쓰시오. 사슬 모양이고 모두 단일결합인데 이성질체 수가 2개래. 어렵네. 이게 이성질체 수가 2개인 거는 뷰테인입니다. 뷰테인인데 분자식은 이거 쓰면 되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수소는 표시를 안 할게. 요렇게 2개 이성질체가 있어요. 얘는. 근데 만약 하나 더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 더 있으면 노말이 있고 하나만 이제 이 5개 중에 하나만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하나가 또 여기 가 있는 거야. 이렇게. 뭐 네오펜텐 이렇게 3개가 있어요. 3개. 근데 탄소수가 많아질수록 이성질체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질체 2개밖에 없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뷰테인. 얘는 하나, 둘. 얘는 3개. 만약에 6개다. 그러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뭐 꼭 4개인지는 모르게 해봐야지 알겠지만 이성질체 수는 탄소수가 많아질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2개만 있다. 이거는 뷰테인이다. 이 소리죠. 이번은 이제 C4H10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알케인의 성질에 대한
물과 잘 섞이지 않는 거 맞고, 탄소 원자 사이의 결합이 사슬 모양이다. 맞고요. 탄소 원자 수가 증가할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죠. 네, 높아집니다. 탄소 원자 수가 증가할수록 구조 이성질체 수가 증가합니다. 이 얘기를 수업 시간에 하는데 하여튼 증가합니다. 이게 네. 증가하는데 네. 여기 보면은 여기 36쪽에 잠깐 다시 보시면 뷰테인은 구조 이성질체가 2개고요 펜테인은 3개인데 헥세인은 더 많아요. 점점 많아지는 거야 이성질체 수가. 그러니까 다른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경우가. 그래서 구조 이성질체 수는 점점 증가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만 고르시면 되고 3번에는 4번에는 요게 탄소수를 좀 수소수를 보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 가능.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 얘는 그러니까 얘가 일반식을 알아야지 풀기가 쉬워요. 사실 일반식을 알아야지. CN에 HEN 플러스 2면 알케인, CN에 HEN이면 요게 그런 경우죠. 그쵸? 요런 경우는 이제 이중결합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실까 이게? 이중결합 있는 거죠. 알켄.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 꼴이죠. 요 꼴. 요 꼴이잖아. 그 이중결합 이것도 하나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하나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그래서 공통점인데 이중결합이 다 있는 거지. 맞죠? 분자가 모두 평면이다. 얘는 평면이 맞는데요. 얘는 여기 있는 애가 평면이 아니야. 얘도. 여기만 평면이고 얘네들은 평면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게 HCC가 뭐냐면 봐봐. HCC HCC 요 결합각 120도 여기는 120도가 맞겠지만 다른데 예를 들어서 HCC 요런데 요거는 109.5도야. 문제 어려웠었구나. 109.5도예요. 그러니까 얘는 120도잖아요. 이것도 공통점은 아닙니다. 얘도 요런 데는 120도가 되는 거, 109.5도가 되겠지만, 여기 있는 부분은 120도가 되기 때문에, 아니죠. 기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 어려웠네. 에테인은 이게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에타인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삼중결합. 벤젠은 평면구조. 일단 사이클로헥센은 평면이 아닙니다. 이게 평면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요 애가 그 에타인이잖아요. 에테인이고 요 애는 에타인. 요 애가 벤젠이에요. 그쵸? 요 애가 이제 사이클로헥센이고 가에서 가장 알맞은 거는 얘가 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슬형이냐 뭐 이런 게 알맞은 거예요. 사슬형이냐 이 디귿 가에서는 디귿이 알맞은 거고 일로 왔어. 얘는 포화고 얘는 포화가 아니야. 얘는 얘가 일로 가야 되잖아. 이거 포화냐 니은이 가장 알맞겠네. 니은. 그 다음에 다에서는 얘가 일로 가야 되잖아. 얘 평면 구조냐 이거 괜찮네요. 평면 구조냐 얘 기억이네. 이해 가시나 이거? 어려운데 구조를 다 알아야 돼서
에테인은 요런 애고요. 에타인은 요런 애고요. 벤젠은 이런 평면 구조이고, 사이클록스는 얘는 평면 아니야. 이거 평면 아닙니다. 그래서 사슬 모양, 이쪽에 있는 애들이 사슬 모양이잖아. 사슬 모양. 가가 디귿 들어가야 되고. 근데 얘로 왔는데 이 중에 얘 포화탄화수소잖아. 니은 들어가죠. 나에. 근데 여기에는 평면 구조네. 이거 평면 구조예요. 평면 구조 벤젠. 또 하나 보기가 뭐 있네. 고리 모양의 탄화수소인가? 근데 들어갈 데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 들어가면은 가에 들어가면은 이쪽이 얘가 나와야 되죠. 맞아요? 여기 고리 모양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오른쪽이 얘가 나와야 되잖아. 이게 안 되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디귿, 니은, 기역으로 이제 배치를 하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탄화수소 X인데 여기에 탄소 이렇게 써보시고 이렇게 써서. 근데 결합을 4개를 해야 되잖아. 그럼 요대로 끝나면 이상하지 뭐가. 그럼 수소가 어떻게 된 거야? 다 이렇게 붙어있는 거야. 붙어있는 거 이렇게. 수소 12개가 붙어있는 겁니다. 2개씩. 자, 그래서 요거는 단일 결합만 있고요. 포화탄화수소가 맞고, 탄소 원자가 정육각형 모양으로 결합한다. 이거 정육각형 아니야. 정육각형 아니고 하나하나가 다 4면체 구조예요. 109.5도를 갖는 4면체 구조입니다. 결합각도 CCC가 뭐냐면 CCC가 여기지. 120이 아니라 109.5도입니다. 틀렸는데. 저쪽이 없는데요? 어? 저쪽이 없어요. 아, 그래? 수소는 결합을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이야. 이게
다이클로엑센인데 보통은 제일 안정한 구조는 뭐 요런 건데 요런 건데 이게 약간 이게 울퉁불퉁하잖아요. 이렇게 평면 구조가 아니고 요 각도가 120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게 109.5도가 나와요. 이렇게 생긴 입체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보면은 평면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평면 구조가 아닙니다. 자, 포화탄화수소에 대한 자료이다. 탄소수가 이렇게 늘어날수록 녹는 점이 높아지고 있고요. 기억에 해당하는 화학식 4개라고 써있잖아. 탄소수가 4개. 그러면 이제 4개의 일반식을 기억하는 게 좋은데 2n 플러스 2거든요 10 이렇게 써져 있어야 되죠. 2n 플러스 2니까 그 다음에 니은의 범위는 얘보다는 높고 얘보다는 작은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89보다는 높고 마이너스 0.5도 보다는 작다. 요 사이입니다. 요 사이. 8번 다음은 탄화수소 X에 대한 자료인데 X의 이름을 쓰시오. 탄소 원자의 결합 모양이 고리 모양이고요. 예. 수소가 한 개만 붙어 있죠. 요거 이제 벤젠이지. 벤젠. 같은 평면상에 존재한다. 결합 길이가 모두 같다. 벤젠이라고 합니다. 요게 벤젠인 거고 탄소 원자 결합 길이가 모두 같다. 이게 결합 길이 모두 같아요. 결합각이 120도 맞고요.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빠르게 전환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 그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정한 그 중간 정도의 형태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환한다라고 이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기억 니은만 골라주시고 자 입체 구조라는 거는 평면이 아니면 입체야. 평면이나 직선이 아니면 가가 입체 구조고 나는 평면 구조입니다. 얘도 평면 아니에요. 왜냐면 얘도 평면으로 보셔야 돼. 직선형이기 때문에 한 평면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얘도 평면 구조예요. 평면 구조. 가밖에 없네. 브로민 첨가 반응하는 거는 이중결합이 있는 거 아니면 삼중결합이 있는 거 나 다. 라도 이중결합 있지만 얘는 첨가 반응 안 한다라는 게 중요해요. 라는 라는 안 해요. 치환 반응만 합니다. 자, 그다음에 뭐죠? 탄화수소를 있는 대로 골라 써라. 결합 길이가 모두 같은 건 가랑 라예요. 탄소 사이에 가랑 가. 구성 원자가 모두 같은 평면에 존재하는 거 다밖에 없어요. 다밖에 없습니다. 개념 적용 문제 51에서 56쪽까지 51에서 56쪽까지 숙제로 하는데 아무튼 요 앞부분이랑 요 부분은 선생님 영상 미리 보내서 듣고 오셔야 됩니다. 근데 왜 원래 휴강 기간인데 왜 보강하냐면 선생님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빠져서 보강하는 거야. 그래서 저번 주 원래는 했어야 되는 건데 못한 거 맞아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꼭 요거 선생님 영상 보낼 테니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